다른 후임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살이 쪄서 몸이 너무 크다, 군대에 오더니 수염이 난다, 남자 후임과 헷갈린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웃으며 대꾸하길래 지속적으로 선을 세게 넘는 발언을 하였고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1로 군형사 징계센터의 군형사 전문 변호사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보통 군장병 분들과 성희롱 관련 상담을 해보면 너에게 성희롱을 할 것이다, 너를 모욕할 것이다 라는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장난으로 평소 말투처럼 툭 던진 한마디, 이런 걸로 신고를 당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는 그런 행동, 말투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니까요. 그렇지만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과하게 부풀려져 그동안 쌓아온 군생활까지 무너뜨리면 안 되죠.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 사례 역시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 징계는 물론 진급까지 취소될 위기에 놓여져 있던 분이었죠. 결론적으로는 경징계로 마무리가 되어 예정대로 진급도 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법무법인 1로가 어떤 조력을 해드렸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미리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의뢰인은 육군 간부, 피해자는 간부급 후임으로 수개월간 함께 훈련을 받았던 관계였는데요. 두 사람이 소속되어 있던 부대는 타 부대보다 훈련의 강도가 세고 전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친구처럼, 학교 선후배처럼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깝게 지냈던 탓이었을까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점차 선이 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후임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살이 쪄서 몸이 너무 크다, 군대에 오더니 수염이 난다, 남자 후임과 헷갈린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동기들도 의뢰인에게 말이 너무 심하다며 말 조심하라고 핀잔을 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웃으며 대꾸하길래 크게 상처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선을 세게 넘는 발언을 하였고 결국 성희롱, 모욕에 의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실 참 의뢰인과 상담을 처음 하면서 사건 내용을 들었을 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친구 사이, 친한 선후배 사이에서는 충분히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건 상대방과 내가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인데요. 공적인 관계나 위아래, 갑을이 존재하는 관계라면 일방이 기분 나빠도 제대로 표현을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마침 그랬죠. 특히 의뢰인의 경우 주변 동기, 후임 간부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을 하였고 동기들조차 의뢰인을 말렸다는 점에서 본 비행 사실을 부인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성희롱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은 기본으로 정직에 해당되고 모욕에 대한 비행 사실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최소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당시 진급 예정자로 중징계를 받게 되면 진급이 취소되고 강등 처분을 받을 시에는 사실상 2단계 직급이 내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1로 군형사 징계센터의 변경식 변호사, 문건일 변호사가 법무법인 1로 군 TF팀을 이루어 수차례 회의를 진행한 뒤 징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운 1로의 전략 첫 번째, 평소 우호적이었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부각시켰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1년 넘게 고강도 훈련을 함께 받고 일과 시간 이후에도 다른 후임 간부들과 모여 배달을 시켜 먹거나 새벽에 운동 모임을 결성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의뢰인은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희롱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1로의 전략 두 번째, 법리적인 검토를 통한 비행건을 감축시켰습니다. 처음 신고가 접수되었을 당시에는 의뢰인의 비행건이 여러 건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지속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었죠. 이에 저희 법무법인 1로 변호인단은 비행 사실을 전부 확인한 뒤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모욕, 성희롱의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은 부인한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최초 신고된 비행 건수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1로의 전략 세 번째,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본 사안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끝내 불발되었습니다. 이에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반성문과 함께 훈련을 받았던 동기 및 선후임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그동안 받았던 표창, 상훈, 격오지 훈련 등과 같은 공적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도 전달하고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을 거라는 다짐도 비쳤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다행히도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의 대부분을 인정하여 경징계인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의뢰인의 발언 중 일부는 법리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성희롱과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게 주요한 키포인트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예정되어 있던 진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 생활과 다르게 군은 야간 당직, 주말 근무도 있고 전방의 경우에는 퇴근 후에도 얼굴을 보는 경우가 잦다 보니 사람 간 문제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사건화가 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고충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이해하며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런데 이미 신고나 고소가 들어간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다가가 자신의 처벌 혹은 징계 처분을 낮추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일로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출근 전, 퇴근 후, 주말 언제든 상관없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경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